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토트넘에 남아있는 대회가 유로파리그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 사실 많은 선수들이 토트넘을 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과 AG 알크마르의 경기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사실 토트넘의 다음 경기가 바로 요 경기인데 지금 토트넘이 3월 7일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 45분에 AG 알크마르 그리고 토트넘의 경기가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웨이 경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6강의 1차전입니다. 2차전이 이제 다가오는 3월 14일 새벽 5시에 열리게 되죠. 토트넘이 사실은 알크마르를 처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유로파리그 이제 24년 10월 25일 리그전 형식의 예선 때도 토트넘이 알크마르를 만난 적이 있었고 이때 토트넘이 1대0으로 이기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토트넘의 홈 경기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죠. 심지어 이제 골을 넣은 것도 필드골이 아니라 이 공격 전개 과정에서 베르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페널티킥을 얻게 되었고 이거를 히샬리송이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토트넘이 이긴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토트넘이 크게 축하할 만한 그런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1대0으로 이기는 게 토트넘의 일반적인 승리 공식이 아니기도 하죠. 이때 당시에 라인업을 살펴보면은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가 있고요. 그리고 아치 그레이, 드라구신, 데이비스, 우도기 그러니까 지금 백라인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확실히 볼 수가 있고요. 아치그레이도 사실은 이제 일종의 땜빵 같은 역할을 하니까 베리발, 벤창크르,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일단 나섰지만 최전방에는 무어, 히샬리송, 베르너 이거는 이제 2군의 2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스에다가 이제 곧 떠나게 될 베르너 그리고 사실은 걸핏하면은 부상을 당하는 히샬리송까지 이 세 선수가 이제 최전방에 서 있는 것만 봐도 토트넘이 이 대신 잇몸 대신은 뭔가요? 그러니까 거의 잇몸도 녹아내리고 있는 수준에서 경기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팬들은 알크마르를 결국에 16강 상대로 만나게 되었을 때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잘 된 거다. 이미 상대를 한번 만나보기도 했고 지난번에는 이제 스쿼드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대거 돌아온 토트넘이 이번에는 좀 쉽게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 외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은 토트넘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희망이 없죠. 그리고 두 개의 국내 컵 대회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제 유로파리그의 올인이다 라고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G 알크마르 is the biggest game.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커리어상 가장 큰 게임이 바로 이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제이미 오하라, 과거 토트넘에서 뛰었던 미드필드 출신인 오하라가 스카이스포츠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 제드 스펜스 쉬게 했단 말이죠. 이 두 선수를 주목하는 거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가장 아이코닉한 선수고 지금 토트넘에서 가장 폼이 좋은 선수는 또 제드 스펜스이기 때문인데 이 선수들을 쉬게 했다는 것 자체가 게다가 이제 클루세프스키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suggest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토트넘이 완전 유로파리그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토트넘은 결국엔 맨시티에게 졌고 결국에는 5위권에 들기 위해서는 13점, 승점 13점을 좁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유로파 리그 우승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결국에는 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only hope,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해에는 늘 무언가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전력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뭔가 이길 거면은 유로파 리그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맨시티전에서 선수들을 휴식시켰고 이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희망은 끝났다. 이미 끝난 시즌이다 라고 오하라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12위가 됐건 9위가 됐건 사실 상관없다.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지 못하는 순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유일한 초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본머스를 상대를 또 하게 되는데 이제 알크마르와의 경기가 3월 7일 근데 또 곧바로 본머스와의 경기가 있고요. 에이지 알크마르의 경기가 또 있는데 또 이틀 뒤에 플론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럼 토트넘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 여기가 아니죠.
이 본머스전이랑 풀럼전은 관계가 없다. 그냥 로테이션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손흥민 선수를 아끼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있는 유로파 리그에 완전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스카이 스포츠의 폴 머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갈라타사라이와의 2차전에서 AJ 알크마르의 경기를 봤는데 공격력이 엄청났다. 갈라타사라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갈라타사라이가 2차전에 2대2 무승부를 거둔 것도 사실상 갈라타사라이 입장에서 좀 운이 좋았다. 토트넘이 AJ 알크마르의 홈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곳은 꽤 넓은 경기장이기 때문이다. 위험한 경기이지만 2차전까지 고려하면 토트넘이 결국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크마르는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4대1, 2대2 이렇게 또 그 16강 진출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갈라타사라이가 만만한 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에서 4대1로 이겼다. 이거는 토트넘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갈라타사라이가 이제 레드카드가 하나 있었지만 말이죠. 토트넘은 그래서 이제 방심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를 쉬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 경기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AJ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뭐 우승 후보 측에 드는 그런 팀은 아닙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은 팀은 라치오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17%. 그 다음이 토트넘으로 14%의 우승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유가 어딨냐? 아틀레틱 클럽 그리고 로마 이렇게 쭉 지나와서 맨유가 이제 5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바오, 로마, 토트넘, 라치오 이 네 팀 중에 한 팀이 결국 우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거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26강전 통과할 확률은 69%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 머슨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번 대회 보면은 토트넘, 리옹, 빌바오, 라치오 이 네 팀이 우승 후보라고 하는데 토트넘에게 우승할 기회가 있다. 토트넘이 만약에 이걸 우승하고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다면 역대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토트넘이 뭐 챔피언스 리그 2위까지 간 시즌도 있었는데 뭐 여튼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이게 뭐 역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토트넘의 시즌은 사실상 끝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가해지는 압박도 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게 최근에 도미닉 솔랑케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이 토트넘을 떠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이제 3월 3일 날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 나왔는지 보면은 솔랑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럽 대회에 못 나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토트넘에 머물 필요가 없다. 챔피언스 리그 가고 싶어 하고 그런 팀에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 단소, 브래넌 존슨, 텔 뭐 이런 선수들은 토트넘에 남겠지만 솔랑키라던가 미키 반더벤이라던가 아니면은 제임스 메디슨 같은 선수들은 토트넘에서 떠나기를 원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관점에서는 손흥민 선수도 이 명단 안에 듭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뭐 솔랑키라던가 뭐 이 선수들은 이제 안 팔면 오히려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혹은 챔피언스 리그를 못 봤을 때 이 재정적 손해가 너무 크단 말이죠.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사왔는데 챔피언스 리그를 못 갔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재정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결국엔 다시 되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현금화할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5천만 유로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수는 도미닉 솔랑케를 포함해가지고 손흥민 선수까지 딱 2명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로메로, 반더벤 이런 선수들도 만약에 좀 비싼 값에 팔겠다라고 하면은 또 비싸게 팔릴 수 있겠지만 이 선수들을 현금화하지 않으려면은 결국에는 챔피언스 리그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승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주요 선수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레비 회장도 돈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 벌기 위해서라도 선수들 팔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토트넘의 운명은 이 유로파 리그에 다 걸려 있다. 더 나아가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번 알크마르전에서 실패하면은 그러면은 뭐 사실상 토트넘은 희망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날마다 이적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뭐 진짜다 가짜다 이야기가 많지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자체가 토트넘에게는 악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보내주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을 떠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외신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 유로파리그 16강전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